네, 세 번째 코너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김영석 자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루나 테라 사태로 인해서 코인 거래소들이 잇따라 투자 유의 종목들을 많이 지정을 하고 있어요. 네. 재단들을. 그러면서 상장 폐지를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또 일종의 이제 관례가 돼버렸죠. 상폐빔. 예. 말 그대로 상장 폐지 되기 직전에 빔을 쏜다고 해서 상폐빔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또 TMTG라는 코인이 있었나요? 예, TMTG 그리고 V 시스템즈 네. 이런 코인들이 연달아서 네. 빗썸에서 상장 폐지가 또 결정이 되면서 네. 이런 200% 많게는 600%, 700% 가량의 어떤 그런 대폭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상폐빔이란 그 말이 이제 결국 이제 위로 빔을 쏜다고 해서 정말 급등하는 그 차트인데 예. 이런 상폐빔들이 왜 생기는 건가요? 일단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특히 이 관련 규제라든지 네. 법령 같은 게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고 있죠. 네. 특히 예를 들어서 작전 세력 같은 경우에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겠다라는 정도의 어떤 압박은 생겨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 상장 폐지되는 종목에도 뛰어들어가서 단타를 치는 단타민족이다, 투기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특히나 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관계 법령이 아직 좀 미비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단타를 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걸 좀 유도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다. 누가 뒤에서 좀 유도하는 세력들이 있나요? 뒤에서 유도를 하는 세력도 있고요. 네. 분명히 거래소에서도 네. 좀 눈을 감아주는 그런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왜 올라야 되죠, 이게? 제일 큰 악재잖아요, 상장 폐지가 되면. 일단은 그렇죠. 네. 특히 이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상장 폐지가 된다 한다면 앞으로는 이 코인을 어디 가서 또 거래를 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 자산을 어디서 현금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바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이 상장 폐지 요건이 달성이 되어서 네.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라간 만큼의 가격을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거죠. 네. 일단 안 그래도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 데이터 조각이다 네. 라는 정도의 좀 폄하하는 그런 말도 있긴 한데 안 그래도 이 가상자산 자체가 그 정도로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상장 폐지까지 됐다라고 네. 한다면 그 가격을 절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600%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그 정도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했을 때에는 분명히 또 거기에 물린 사람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상폐비를 쓰는 것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예. 이걸 또 사는 그 개인 불나방들은 뭔가요? 도대체 왜 사는 거죠? 일단은 또 계속해서 네. 관례처럼 이 상폐빔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상장 폐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자, 그럼 코인의 상장 폐지가 단독 상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어떤 내용이죠? 일단 이 단독 상장이라고 한다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굉장히 여러 거래소가 있죠. 네. 특히 국내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런 거래소들을 통틀어서 단 한 개 거래소에만 상장돼 있는 코인, 네. 이걸 단독 상장 코인이라고 네.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재단과 거래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상장을 네. 했겠죠. 근데 이런 코인들이 만약에 상장 폐지가 돼버린다 한다면 정말로 더 이상 어느 거래소에서도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또 이게 웃긴 게 출금은 지원을 해줘요. 출금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이거를 뺄 수는 있는데 정말 어디서 장외 거래로 진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코인의 가치를 그 누구도 보전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단독 상장이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상장 폐지를 시키기가 더 수월한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단독 상장 코인이라고 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상장 폐지를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된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단독 상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처음에 이 거래소에 상장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네. 홍보를 했겠습니까? 네. 뭐 전 세계 최초 네. 아니면 뭐 거래소 최초 네. 뭐 땡땡 코인 상장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을 텐데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거는 결코 이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네. 거거든요. 거래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재단의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영속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거 왜 상장시켰냐 네.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지 않았냐. 특히 요즘에는 이 상장 폐지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네. 특히 상장을 한 지 뭐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상장 폐지를 한다. 네. 이런 경우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특히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에 작년 3월경쯤에 이 상장을 했었던 코인들이 네. 또 많이 상장 폐지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 시기에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을 때 네. 거래소에서 뭐 어떤 모종의 조건을 걸고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뭐 코인이 운영이 잘못된 경우에 뭐 규정에 따라서 상장 폐지를 시키는 부분은 거래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다만 그 상장을 시킬 때 상당히 그 상장 폐지를 시키는 이런 매뉴얼로 좀 깐깐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요? 거래소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죠. 예. 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도 특히 주식 시장에서 이 상장을 한다는 거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깐깐하죠. 예. 정말 몇 년을 예. 시도를 했는데도 뭐 중견기업 이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 코인 시장에서의 상장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쉬웠다라는 네. 게 문제입니다. 네. 일단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돈만 주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거래소에서도 뭐 상장이 쉽게 가능해지면서 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기 어려우니까 해외를 한번 들렸다 가자 이런 우회 상장 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상장에 관련된 규정들이 좀 우후죽순이고 중구난방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거래소별로 네. 거래소별로도 상장이나 상장 폐지 기준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 상장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좀 유명무실한 네. 그런 기준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 기준에 분명히 달성이 되지 않는 코인인데 상장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네. 그리고 뭐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이 비즈니스의 계획이 전혀 없어 보이고 굉장히 좀 부실해 보이는 코인인데도 상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최근에 방송에서 좀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하나같이 다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상패 빔으로 인해서 상승된 가격에 고점에 물린 우리 투자자들 원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하죠. 사실상 많이 어려운 상황인 네. 거죠. 왜냐하면 이 원금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실제 구매했던 가격까지 이게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조건이 있는데 상장 폐지가 되었다 정도일 때는 사실은 그 가격을 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네.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대체적으로 이 알트코인들 특히 김치 코인들 같은 경우에 이 대형 거래소에서 나타나는 차트들이 네. 상장가의 뭐 약 뭐 10배, 20배 네. 이상으로 크게 네. 튀어 올랐다가 정말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500원에 상장을 했던 코인이 뭐 10,000원, 20,000원까지 갔다가 뭐 30원까지 떨어진 경우 네. 이건 상장 폐지가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격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거래소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 상패빈에 관련돼서 지금 방치를 하고 있네요. 거래소가 어떤 입장들이에요? 일단은 거래소 차원에서 이 상폐빔 혹은 유의빔 이 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거래소 차원에서도 해당 종목은 지금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네. 앞으로 거래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무분별하게 뭐 네. 코인을 구매를 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제대로 된 거래소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런 뭐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갑자기 가격이 뭐 600%, 700% 이렇게 상승을 해요. 네. 그럼 그 이상 거래가 탐지가 되겠죠. 네. 절대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차원에서 이걸 좀 방치를 하고 있다. 네. 방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네.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이 수수료가 네. 적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뭐 계속 사고 팔고 하면 거래소 입장에서 수수료 매출이 늘기 때문에 뭐
좋은 거죠,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 유의빔, 상폐빔을 통해서 물린 투자자들이 네. 결코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거의 뭐 1년, 2년째 유지를 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을. 주식시장도 이렇게 상장 폐지로 정리 매매가 될 때 한 번씩은 불꽃놀이가 발생이 돼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 그런 거죠. 뭐 이런 작전하는 세력들도 본인들이 리스크를 떠안고 마지막으로 자기네들끼리 자전 매매를 돌리면서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즉 성공한다는 얘기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결국 다 물량을 던지고 본인들은 유유히 잘 그 엑시트를 하는 경우인데, 우리 코인 쪽도 잘 성공을 하나요? 이렇게 엑시트를 잘 하나요? 일단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유의 종목 지정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런 세력들이 유의 종목을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좀 지정을 했다, 네. 지정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특히나 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상장 폐지가 네.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떤 조치가 있습니다. 뭐 네.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사유에 따라서 사람들이 함부로 구매를 할 수 없게 아예 뭐 매수 매도를 막아버리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고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까지 이 상장 폐지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후 오후 3시에 상장 폐지를 하겠습니다. 네. 라고 공지를 한 경우에도 정말 그 3시 직전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또 그 정리 매매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정리 매매를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특히나 이 거래소 차원에서 뭐 단독 상장인 코인이라든지 네. 이런 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피해자는 막아야죠. 네. 사실 이 테라 루나 같은 네. 경우에도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 이후에도 네. 가격이 뭐 1사토시까지 떨어지는 상황에 계속해서 이 거래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뭐 빗썸이나 업비트가 벌어들인 이 거래 수수료가 거의 뭐 몇십억을 넘어가는 단위라고 하죠. 참, 그 투자자들은 다들 뭐 한강을 안에 뭐 뛰어내리네 그러고 있는데, 거래소들은 예. 이 와중에서도 수수료 매출이 어마어마했었네요. 맞습니다. 자, 거래소의 상폐빈과 관련해서 정부부처에서 뭐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네. 이전에 이 은성수 네. 전 금융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래소에서 상폐빔이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직접적인 어떤 규제를 가할 수는 없다 지금 상황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적 구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한 걸 봐서는 이 직접적으로 이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게 문제다라고 정확히 인식을 한 걸로 알 수가 있죠. 사적 구제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래소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거래소나 재단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뭐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네. 아니면 방법을 강구를 해라. 예를 네.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될 사유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시간을 주고 네. 재단 차원에서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가 네.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이러한 지금 상장 폐지가 되는 가장 그 원인들이 보면 지난해 3월 달에 무더기로 코인들이 많이 상장됐잖아요. 예. 가장 큰 원인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장을 네. 했었죠.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자들이 굉장히 뜸하지만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2021년 3월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 매일 울렸어요. 네. 뭐 빗썸이든 네. 업비트든 무슨 코인 상장한다. 이게 하루에도 뭐 2건, 3건 이상씩 코인이 상장한다라고 알림이 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좀 뭐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은 지금은 그때 당시 무더기로 상장했던 코인들 지금에 와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든지 네. 아니면 거래소 협의체 네. 이런 게 나오게 되면서 좀 급하게 정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5대 거래소가 자율규제기구를 만들었죠. 그 DAXA, 닥사라고 하는데, 닥사의 가이드라인과 정부의 규제 간에 이런 밸런스들을 잘 좀 그 균형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 현재 뭐 진행상이 있나요? 일단은 이 닥사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통합을 하겠다. 네. 이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그리고 네. 거래소 운영 솔루션에 네.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재정비를 하고 네. 이 5대 거래소가 통합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닥사가 출범이 됐어요. 네. 다만 여기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루나 사태가 터지니까 급한 김에 일단은 우죽순을 만든 거죠. 일단 먼저.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5대 거래소가 모여가지고 네. 뭘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5대 거래소뿐만이 아니라 네. 이 중소 거래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래소하고의 어떤 네. 협의 사항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딱 이 5개 거래소만 모여가지고 사실은 뭘 하겠다라는 건지 그리고 이 정부 부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규제안, 제재안 이런 부분들이 약 2023년 정도에나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세요? 뭐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거래소 차원에서 네. 뭐 상장을 진행을 하고 네. 거래를 지원을 했었던 코인을 상장 폐지를 하게 되었을 때는 명백하게 이 거래소 차원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통된 어떤 상장이라든지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이전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거래소에서 상장을 진행을 했던 코인이라면 상장 폐지를 할 때 네. 어느 정도 이 거래소 차원에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특히나 이 페널티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어쨌든 이 거래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수수료로 네. 또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영업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투자자들은 뭐 최종적으로 이 유의빔, 상폐빔 혹은 상장 폐지로 인해서 자산의 손실을 네. 입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는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상폐빈과 관련돼서도 또 그 거래소들의 그 제도적인 문제, 허점들이 많이 좀 발견이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